우리 문제 평행사변형 있는 문제로 얼른 넘어갑시다. 일단은 몇 번이었었냐면은 조금 앞쪽에 위치했던 것 같은데, 그치? 우리 11번 문제 설명하다가 마무리가 됐었죠? 그쵸? 자, 그래서 11번 문제 저번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뭐였었냐면은, 우리 접선 2개 그렸고 3K 제곱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접선 2개 그렸었고, 그 다음에 우리 X축과 평행한 접선도 2개 그렸을 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거기까지 아마 필기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 얼른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극대극소 위치도 우리가 체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 세근의 합이 얼마였었냐면 3K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3K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 여기도 2K 2개에다가 요 친구 한근까지 더해주면 3K 돼줘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K가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K랑 3K가 모두 접선의 기울기가 3K 제곱이었던 지역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접선, 이렇게 접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요 높이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 길이 이렇게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높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높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3K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에서 2K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지? 또는 0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함수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함수에다가 0 넣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치? 자, 0 한번 넣어보시면은 얼마 나와요? 1 이렇게 나오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2K를 넣어볼까요? 2K 넣어주면은 3분의 8K 세제곱에서 3K 제곱을 빼주시고 더하기 1 더해주시면 되니까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까지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둘의 높이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얘에서 얘 빼주면 되니까 3분의 4K 세제곱까지 나오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울기가 3K 제곱이다. 거기다가 밑줄. 자, 기울기가 3K 제곱이다. 거기다가 밑줄. 얘들아, 너네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말하는 거 맞지? 맞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두 점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이 두 친구의 변화율이 3K 제곱이라는 소리니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살펴봐야 돼.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수선의 발을 떨구는 거야. 수선의 발을 떨궈서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 이거 자체가 우리 기울기라는 소리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도 구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높이가 얼마인지 아니까.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우리가 여기 높이 3분의 4 K 세제곱 이렇게 딱 두시면 가로 길이를 충분히 표현해줄 수 있어 없어? 표현해줄 수 있지? 얘분의 얘가 기울기니까. 자, 그래서 항상 기울기 표현이 나오면은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많이 그려요. 이해됐어? 두 점이 이제 주어져 있을 거고 그 두 점을 가지고 빗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가로랑 세로 길이를 살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가로 길이가 얼마로 나오실 거냐면 얘 이쪽으로 보내주고 얘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9분의 4K 이렇게 나오시겠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끝났다. 우리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자, 이만큼의 길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K에서 내가 수선의 발을 떨궜기 때문에 여기 지점도 분명히 3K야.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3K에서 마이너스 K를 빼준 게 4K이실 텐데 그 중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9분의 4K니까 4K에서 9분의 4K 빼주시면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가로 길이는 4K에서 9분의 4K 뺐으니까 얼마가 돼? 9분의 32K 이렇게 들어가시겠다.
자, 제 말 이해돼? 3K에서 수선의 발 떨궜으니까 여기 X좌표도 3K. 얘에서 얘 빼주면 요만큼의 길이는 4K인데 그 중에서 가로 길이 빼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얘랑 얘 곱해주면 되죠. 자, 제 말 이해되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너랑 너 곱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27분의 64K 4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게 얼마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지금 24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됐죠?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K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30이랑 4를 곱했는데 64라니 128이죠. 됐지?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27 넘겨볼게요. 27 넘겨보면서 요거 4로 약분합시다. 4로 약분하시면 여기 30이고 여기는 6이고요. 한 번 더 약분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3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K 4제곱이라는 친구는 3 곱하기 27이라는 친구에다가 얼마로 나눠주면 돼? 16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거고요. 그럼 K라는 친구는 2분의 3이구나 라는 것까지 바로 나오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K값 구했으니까 답은 몇 번 체크해 주시면 돼?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요 정도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13번 문제 별표 칠 거고 1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14번이랑 15번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13번 문제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접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요런 문제야. 곡선이 어떤 하나가 있고 곡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곡선 위에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이 한 점과 직선 위에 두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내가 만들어 본다고 치자. 여기까지 괜찮죠? 요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쳤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최소가 되게 하는 상황을 구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해될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 직선과 그 다음에 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가지고 내가 삼각형 만들었을 때 가장 넓이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요 점을 찾는 방법이 접선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 삼각형 넓이가 가장 작으려면은 이렇게 두 점은 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점은. 그럼 가로 길이는 제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높이가 가장 짧으면 되는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럼 높이가 가장 짧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친구랑 이 직선 사이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길 원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유지시켜준 채로 평행 이동을 시켜보는 거야. 됐지? 자,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맨 처음으로 만나는 그 점이 맨 처음으로 만나는 이 점이 가장 이 직선으로부터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이에요. 자,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직선이 주어지고 곡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직선과 곡선 사이 거리가 가장 짧기를 원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직선을 뭐 해주라? 평행 이동을 시켜서 맨 처음으로 만나는 그 점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맨 처음으로 만나는 그 점을 확인을 해볼게. 자, 그럼 얘 이렇게 이동시켜서 맨 처음으로 만났다는 게 정확하게 딱 어떤 상황이죠? 접했을 때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문제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분명히 줄 거야. 문제에서 항상 줘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줬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이 직선의 기울기도 문제에서 제시한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겠지? 제 말 이해돼? 그럼 요 점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값이 요 문제에서 제시한 이 직선의 기울기랑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만 문제를 풀어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 최대값을 물어볼 때도 똑같아요. 최대값은 보통 이렇게 주어져요. 자, 곡선이 이렇게 fx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직선이 보통 곡선 안쪽에 있을 때는 최대를 물어봐요. 됐죠? 자, 그러면 곡선 위에 어떤 한 점이 있대. 그 다음에 직선 위에 내가 두 점을 이렇게 잡았다고 쳐보자. 됐죠? 그러면 이 세 점을 가지고 내가 삼각형을 만들 거야. 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 삼각형 넓이가 가장 최대이기를 원해.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점은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맨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그 점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발 이해돼요? 그러면 이 친구를 땅땅땅땅땅땅 이동시켜가지고 맨 마지막에 만나는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겠어? 접하는 상황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주실 테니까 이 직선도 여기의 직선 기울기랑 똑같을 거라서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접선 활용 문제로. 쉬운 4점으로.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13번 문제를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어떤 곡선 하나를 줬고요. 문제에서는 곡선에 대해서 식은 대충 주셨어요. 이렇게. 됐지? 곡선에 대한 식은 줬어요. 이 곡선은 ax, 그 다음에 x-2의 제곱이야.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y는 x다라는 직선 하나를 줬죠? 자, 이렇게 직선을 주면 이 직선의 기울기에 여러분들이 딱 집중을 해야 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1이죠. 자, 그 다음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삼각형 OAP 넓이가 최대가 된다. 거기다가 밑줄.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거기다가 밑줄. 자, 그럼 봐봐. P라는 점은 무슨 점인지 모르겠지만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림 보시면. 그 다음 O라는 점이랑 A라는 점은 여러분들 고정되어 있어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됐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 P를 찾아줘야 되니까 이 직선을 병행 이동시켜서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 말 이해되지? 그러면 이 친구 평행 이동시켜서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친구는 딱 접했을 때 요 접점이 되겠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접점 좌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얼마랑 똑같아야 된다? 1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에서 점 P의 X좌표가 2분의 1이다. 거기다가 밑줄. 그럼 여기다가 점을 줬네. 맞아요. 이 점 P의 좌표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이렇게만 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곡선 fx라는 친구의 미분계수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f 프라임 2분의 1이라는 친구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얼마여야 된다? 1. 이렇게 세워주시면 a 값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구해줄 수 있죠. 됐지? 이거 우리 곱미분 쓸 수 있는 거 알죠, 다들? 요 정도는 미분할 줄 알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14번이랑 15번도 똑같아.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14번 제가 하나만 힌트 줄 테니까 14번 잘 풀어보시고 15번도 그대로 푸세요. 알았죠? 자, 우리 14번 문제 잠깐만 읽어보세요. 살짝 응용된 버전이야. 자, 그러면 너네 다 읽어봤지? 자, 그럼 이 친구의 이 친구가 원하는 상황도 이 사각형 넓이가 가장 어떻게 원한대? 최대가 되길 원한대. 거기다가 밑줄 쳐야 돼. 사각형 넓이가 최대다.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고정돼 있는 점은 뭔지, 그 다음에 고정돼 있지 않은 점은 뭔지 이걸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고정돼 있는 점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점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A라는 점 마일 콤마 마육이라고 줬죠? 됐죠? 자, 그 다음에 C라는 점 4,4라고 줬지? 제 말 이해돼? 그러면 무슨 점이 고정돼 있는 거야? 이 사각형 중에서 이 두 점은 고정돼 있는 거야. 이 두 점은 절대 안 바뀌어. 좌표가 정확하게 설정돼 있으니까. 제 말 이해되죠? 그런데 P랑 Q는 좌표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냥 곡선 위에 점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얘는 고정돼 있는 점이 아닌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길 원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사각형은 뭐로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삼각형 2개 더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사각형은 항상 삼각형 2개 붙인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조선 하나가 필요해. 어떤 보조선이 필요하냐면 얘랑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연결을 딱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답이 없어, 얘들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두 점이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넓이 최대를 못 구하는 거야. 자, 제 말 이해돼요? 이렇게 분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 삼각형도 지금 얘는 고정돼 있지만 얘랑 얘가 고정돼 있지 않아서 넓이 최대를 구해줄 수가 없고 이 삼각형도 이 두 점이 고정돼 있지 않아서 못 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삼각형은 P만 결정해주면은 넓이 최대 만들어줄 수 있고 얘도 Q만 결정해주면은 넓이 최대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고정된 두 점을 연결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삼각형도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고 이 삼각형도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점 P는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어야 되고 Q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어야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개 하시면 돼요. 2개.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똑같아. 이 직선 기울기 분명히 알 거야. 2점 줬으니까. 그래서 직선 기울기 구해주시고요. 이 직선은 평행 이동시켰을 때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을 구해주면 그게 P겠죠? 제 말 이해되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똑같이 이 직선을 또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맨 마지막에 만나주는 그 점이 Q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P랑 Q를 여러분들이 찾는 게 숙제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발전한 거야. 이게 먼저 기출이고 이게 나중 기출이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봐봐. 1년 사이에 문제가 진화됐잖아. 항상 평가는 그래. 한 번 던져. 그리고 거기서 발전시켜요. 알았죠? 주제는 반복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꼭 집에 가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 했으니까 우리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요즘에 접선 트렌드가 뭐냐면 식을 세우는 걸 조금 까다롭게 만드는 형태로 요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몇 번이냐면은 이렇게 20번, 21번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20번, 21번, 뭐 22번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풀어볼 거고요. 일단 중요한 문제는 21번 하나. 자, 그 다음에 22번 이렇게 2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내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20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22번 내가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23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2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별표.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푸는 친구들과 굉장히 어렵게 푸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등급이 갈려요. 3등급 이상, 2등급 이상 친구들은 이 문제 졸라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3등급부터는요, 이 문제를 의도대로 못 풀어요. 의도대로 잘 못해. 그래서 정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로 딱 아이들의 수준을 딱 이렇게 내가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거든. 솔직히 고난도 문제는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복해야 되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20번부터 22번 우리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21번은 제가 숙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읽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21번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을 조금 한번 해보십시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조건은 뭘까? 그런 거라도 밑줄을 쳐놔야 돼. 내가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래도 중요한 조건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좀 감각은 있어야 되겠죠? 체크하는 감각은. 자, 이 문제는 제가 A2반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A2반에서 친구들에게 3분을 줬을 때 딱
절반 풀고 절반 못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A2반이 지금 우리 그 반편성상 가장 편차가 좀 심한 반이거든요. A1반은 1, 2등급. 근데 이제 A2반이 2, 3, 4등급, 4등급 초반까지 이렇게 있고 B1이 보통 4, 5등급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A2반 친구들에게 딱 풀려보니까 정말 딱 명확하게 절반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1번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얘들아,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문까지. 괜찮지? 자, 그럼 여기 발문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뽑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A랑 B를 지나는 점? 아, F가 A랑 B를 지난다?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 그치? 곡선 위에 A랑 B라는 점이 있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은 2,3이라는 건 뭐야? 4차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이 소리죠?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2가 3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F3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다 이런 거는 하나 딱 적어주는 게 중요하겠지? 여러분들 뭐 아시죠? 제 종특 그치? 아까 분명히 3이었는데 이상하네. 갑자기 문제가 바뀌었나봐요. 자, 자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는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발문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A에서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이 X축 대칭이다 라는 말이 주어져 있어. 그럼 중요한 건 X축 대칭 이게 좀 핵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자, 그럼 여러분들 X축 대칭이 수학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뭐라고? Y좌표의 부호가 반대다. 그럴까요? 자, 맞지, 맞긴 한데, 접선이기 때문에 도형 관점에서. 그렇지. 자, 일단 봐봐. X축 대칭이라는 건 그냥 완전 쉽게 생각해서 둘 다 직선이잖아. 그치? 근데 이 직선을 내가 X축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비접선이 된다. 이 소린 거 맞지? 그럼 일단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A에서의 접선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됐지? A에서 그은 접선. 그걸 내가 X축에 대해서 뒤집었어 라고 하면 이런 접선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친구가 X축 대칭이다라는 소리는 일단 기울기는 어때야 될 것 같아? 부호가 정반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X축 대칭이라는 건 기울기가 정반되어야 되고 됐지? 근데 이것만 쓰면 안 돼요. 보통 조금 2등급에서 3등급 애매모호한 친구들이 이것만 쓰거든? 기울기가 정반대다? 이것만 쓰거든? 근데 우리 민서가 말한 대로 뭘 써줘야 되냐면 X절편을 공유하고 있다. 이걸 써줘야 돼요. 이게 엄청 핵심입니다. 이거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지? 왜냐면은 이 직선을 내가 X축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X축과 이 직선의 교점만큼은 절대 안 변하죠.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는 모두 X절편 자체는 공유하고 있다. X절편은 똑같다. 이걸 써줘야 돼. 자,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이건 뭐 써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Y축 대칭. 그치.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Y절편이 일단 서로 같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대가 되겠죠? 그치? 이 선에 대해서 뒤집어봐. 그치? 그럼 기울기는 정반대잖아. 제 말 이해되지? 근데 Y축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Y절편 자체는. 제 말 이해됐어요? 그것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쓰면 안 돼. 됐지?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자. 문제에서 A에서의 접선은 A가 2,0이라고 줬거든? 자, 그 다음 B라는 친구는 3,-2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기울기가 정반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써줘야 되는 것은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2에서의 미분계수지? 그치? 그래서 F'2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에서의 미분계수값이니까 F'3. 이 둘이가 부호가 정반대다라는 식 하나 뽑아줄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근데 X절편 공유, 요게 핵심이네. 자, 이거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X절편이라는 거는 Y좌표가 0인 점을 말하는 거 맞죠? 그치? Y좌표가 0인 점. 근데 Y좌표가 0인 점을 문제에서 줬어, 안 줬어? 줬어. 2,0. 보시면 2,0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2,0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걸 A접선이라고 하고 이걸 B접선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은 A접선은 어찌됐든 A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분명히 A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됐지? 근데 A라는 친구가 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2,0이죠. 그럼 2,0은 무슨 축 위에도 있죠? X축 위에도 있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X절편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신 거야? 2,0이라고 주신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지금 이해돼? 2,0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 직선이 2,0을 지나? 근데 2,0 자체가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이 점 자체가 X절편 아니야? 그런데 B라는 이 접선도 무슨 점을 지나가고 있어야 돼? 2,0을 지나가고 있어야 되겠지. X절편을 공유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 B라는 지역에서 근 이 접선의 식 자체를 아예 세워줄 수가 있네요. 왜냐면 우리 직선은 두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 세워줄 수 있어. 근데 이 직선은 2,0을 지나고 그 다음 이 직선 위에는 무조건 B라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B라는 점이 있거든요. 3,-2라는 점이 분명히 있거든. 제 말 이해돼? 3,-2라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 B라는 접선은 사실상 정확하게 아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뽑는 게 상식이었던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지금? 따라왔어? 다시 B라는 접선이라는 거는 B라는 점을 분명히 지나는 직선일 거야. 그러니까 3,-2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치? Y좌표가 마이너스인데 위에 있어서 그냥 그림을 대충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직선이 누구도 지나줘야 돼. 2,0도 지나줘야 되니까. 두 점을 연결해주면 이 직선의 식이 그대로 나와버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직선 구해주려면 두 점 알면 직선 구해주는 거 아닌가요?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B라는 이 지역에서의 접선이 뭔지를 알아요. 두 녀석을 연결해주면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자, 그리고 2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줘야 되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가 B라는 접선의 식이 얘라는 거는 B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2다 이 소리인 거 맞죠? 그러니까 F'3이라는 친구가 -2니까 F'2라는 친구는 얼마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2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리고 이 친구는 -2여야 된다. 아유, 미쳤나 봐. 얼마야? -2여야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됐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4차식 써주시면 되죠. 이해됐어? 그래서 4차식 한번 써보도록 하자. fx라는 친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4차함수라 그랬는데 F0이 4니까 상수항은 4라는 소리잖아. 그럼 미지수 4개죠, 4개? 왜냐면 ax 4제곱, 그 다음에 bx 세제곱, 그 다음에 cx 제곱, 그 다음에 dx, 그 다음에 더하기 4.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몇 개 있어요? 4개나 있죠. 제 말 이해돼? F2는 0, F3은 마이, F'2는 2, F'3은 -2. 4개 있으니까 A, B, C, D 다 결정해줄 수 있어? 없어. 결정해줄 수 있어. 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자,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잘 해볼게. 알았지? 자, 그럼 여기까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fx를 조금 더 쉽게 세워줄 수 있어가지고 이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어떤 4차함수가 있어. 4차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참고.
괜찮죠? 4참수는 이런 식으로 W처럼 생겼고 2,0에서의 접선과 3,-2에서의 접선이 서로 이렇게 기울기가 정반되고 X절편 공유하고 있으니까 대충 이제 저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2,0을 대충 요쯤이라고 할까요? 2,0 됐죠? 그 다음에 3,-2라는 점을 뭐 대충 이쯤이라고 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내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 얘를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맞죠? 어이구, 그림 너무 못 그렸다. 자, 괜찮아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2,0, 그 다음에 여기는 3,-2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직선 안 하면 요 직선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B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4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4참수 모르니까 이름 fx라고 이름 붙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조금 간단하게 세울 수 있어.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봐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3에서는 몇 번 만나? 2번 만나고. 그치? 2에서는 몇 번 만나? 1번 만나고. 여기는 무슨 점인지 모르지만 이 점에서 또 한 번 만나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요 점을 일단 이름 붙일게요. P라는 점으로.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 식을 한번 세워보자. fx라는 친구와 -2x 더하기 4라는 친구가 같아지게 되는 해는 3에서는 2개, 2에서는 하나, P에서는 하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fx 더하기 2x-4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식을 어떻게 세워주면 돼? 3에서는 해가 2개니까 x 빼기 3이라는 이 친구는 2개. 그래야 3에서 중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2라는 해도 하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P라는 친구 하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최고 참계수는 문제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A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럼 미지수가 몇 개로 줄어? 훨씬. 2개로 줄잖아. 요거는 미지수가 4개인데 얘는 미지수가 2개로 확실하게 훨씬 줄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쓰시면 돼? 뭐 F0이 4라는 거 이런 거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F'2가 2다라는 거 이런 것들 써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됐어요? 미지수가 2개니까 2개 정도로도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식을 못 세우는 친구들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이해돼요? 여기 조건까지만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연립하면 되잖아. 자,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든 상관은 없어.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풀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식 이렇게 세우는 거 이해되나요, 지금?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퍼펙트.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게.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계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았죠? 오케이. 저 넘어가도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꼭 20번 잘 풀어보세요. 알았지? 복습 먼저 이해하고. 자, 그 다음 22번도 별표. 자, 요거는 내가 한번 풀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풀어봤어? 맞춘 사람 손. 오. 범준이, 그 다음에 오케이. 맞췄어? 나머지는 잘 안 돼? 그럼 같이 봅시다. 자, 우리 22번 문제 얼른 한번 그려볼게요. 살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접선을 구할 때도 접선 또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두 점을 알아버리는 순간 접선의 방정식 바로 세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치? 그치? 왜냐면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건 고1 과정이야. 그쵸? 자, 그래서 저렇게 직선 세웠던 걸 좀 잘 기억해줘.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볼게. 자, 22번 문제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최고 참기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해서 자, 이제 맞죠? 곡선 그 fx의 y,f-2에서의 접선과 곡선 fx 위에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 자, 그 문장에다가 싹 다 밑줄을 쳐줘야 됩니다. 자, 3참수가 있는데 최고 참계수가 1인 3참수니까 혹시 3참수 개형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알아두시고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3참수는 대충 그려놓을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y,f-2에서의 접선과 fx 위에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식을 써볼게. 얘에서의 접선과
자, 그 다음에 얘에서의 접선이 동시에 1,3에서 만난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직선은 두 점만 알아도 결정돼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점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왜? X좌표는 -2지만 Y좌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는 직선을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1,3이랑 만난다 이 소리니까 이거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 얘에서의 접선이잖아. 근데 이 직선 바로 못 세우잖아, 얘는. 제 말 이해되죠? 근데 얘는 세워줄 수 있어? 없어? 얘는 세워줄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얘네 두 개 가지고 직선 세워주면 그게 2,3에서의 접선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3과 1,3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직선식 세워주면은 얘는 기울기가 0이네? 그치? 그러니까 y는 0x 더하기 3 써주면 되는 거 맞지? y는 3인 거예요. 자,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2,3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y는 3이라는 접선이 된다 이 소리잖아. 근데 y는 3이라는 친구는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2,3이라는 점이 어떤 점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런 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뭐 이런 점이거나 이런 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래야지 여기서 접선을 딱 그어주게 되면은 상수함수처럼 그려지니까. 자, 내 말 이해돼? 뭐 여기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여도 이렇게 그어주면은 상수함수 되지. 근데 나머지 지점은 상수함수로 안 그려지잖아. 기울기가 있는 점으로 그려지잖아.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y는 3. 그리고 여기가 2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찌됐든 1,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쯤에 이제 1,3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f-2에서의 접선도 몇 콤마 몇을 지나가고 있어야 된다? 1,3을 지나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림 그려주면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뭐 -2,f-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식 세워볼게요. 자, 얘들아 문제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어찌됐든 이 y는 3이라는 친구랑 이 3차 함수는 2에서는 몇 번 만나? 2번 만나는 거 보이죠? 접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에서는 무슨 점인지는 모르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식 세워보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랑 3이라는 이 친구가 같아지게 되는 해가 2는 2개고 그 다음에 이 점은 모르니까 p라고 잡는 거예요. 괜찮아요? p에서는 1개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fx 빼기 3이라는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해가 이 두 개 p 하나니까 x 빼기 2의 제곱 x 마이너스 p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은 fx를 확실히 쉽게 잡아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왜냐면은 얘는 직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얘랑 이 직선이 같다라고 했을 때 식을 세워주기 어렵지. 이 직선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 직선은 확실히 알잖아. y는 3이라는 직선으로. 그치? 그러니까 3과 이 3차 함수가 2에서는 2번 만나고 P라는 지점에서는 하나 만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 세우는 걸 연습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계산만 해주시면 되냐면 어찌됐든 이 y,f-에서의 접선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줘가지고 그 접선이 1,3을 지난다.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fx 우리가 식 세워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fx는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두는 거예요. 됐지? 그럼 우리 안 쓴 정보, 요 점에서의 접선이 누굴 지나간다? 1,3을 지나간다.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 우리 공부했다면은 되게 좋은 방법으로 세워줄 수 있는데. y,f-에서의 접선이 1,3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식 세워주면 된다 그랬어?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그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너랑 너의 평균 변화율이 너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퍼펙트한 거죠. 다시 y,f-2에서의 접선이야. 얘가 접선. 그치?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2에서의 미분계수야.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기도 해. 그럼 그 둘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어떻게 세워줄 거냐면은 이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 3분의 3-F-2 이게 두 점에서의 기울기죠? 그게 누구랑 같다? F'-2랑 같다.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계산해주면 P값이 나온다. 이해됐어? 그래서 P값 구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접선이 있을 때 접선을 그냥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해서 항상 아이들이 미분계수부터 구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직선 또한, 그러니까 접선 또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두 점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다면 이 직선 자체를 구해주는 건 끝이다 이 소리야. 내 말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해돼요 지금? 좀 어렵지? 왜냐면 접선부터 어려워 얘들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 세우는 거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식 세워주는 거는 좀 연습해줬으면 좋겠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면 미지수로 잡는 것도 능력이고 알았죠? 넘어가도 돼? 괜찮아?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식 세워줘가지고 P값은 여러분들이 구해. 복습해줘.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은 23번 문제도 풀 수 있어. 알았지? 똑같은 문제니까 꼭 공부해봐.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진짜 마지막이다. 25번. 자, 25번 문제도 별표고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얘들아 이 문제 29번이지. 그치? 29번이니까 당연히 졸라 어려운 문제가 맞아. 그치? 그런데 너네가 수학 실력을 많이 기르려면 선생님은 요거 강조하고 싶어. 너네 당연히 14번 절대 못 풀어. 지금 수준으로 못 풀어. 15번 이런 거 절대 못 풀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는 할 수 있어야 되냐면 14번에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 돼. 즉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괜찮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 fx랑 gx가 있잖아. fx랑 gx를 그려보려고 연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수학 실력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3모, 6모 이런 것들 볼 때 분명히 너네 14, 15 잘 못 풀 거야. 괜찮아. 못 풀어도 되는데 14번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할 때는 그래도 내가 14번 그래프는 그리고 끝내봐야지. 15번 그래프는 한번 그려보고 끝내야지. 항상 그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기출문제 풀 때도 별표 3개 이런 거 제끼고 푸는 친구들이 많잖아. 지금 그래도 되거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별표 3개짜리 문제를 풀기보다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연습을 지금 시기 안 하시면 절대 4점 못 풀고요.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기 시작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익숙해지는 친구들은 정규반 때 엄청 점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5번 그래프 그리고 끝낼 거거든요. 25번 그래프 F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G 한번 그려보실 건데요. 지금 경계의 지점에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좀 힘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당황하지 말고 0, 그 다음에 x-1의 제곱 2x 더하기 1 일단 그냥 그 두 개 그냥 둘 다 그려보세요. 알았죠? A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G라는 친구도 한번 그려보세요. 약간 1분만 수업시간 넘길 것 같아. 1분 안에 끝낼게요. 수업시간 1분 좀만 추가적으로 하고. 쌤이 어떻게 문제 그리는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다양한 기출문제 그래프를 그리려는 연습을 해봐요. 자, F부터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F부터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가장 애들이 못 그리는 이유가 요 A 때문이에요. 맞아?
A 이하 지역에서는 얘를 그리다가 A 이후 지역에서는 얘를 그리라 이랬으니까 도대체 A가 뭔지 모르는데 선생님 어떻게 그리나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나는 A 신경 안 쓰고 그려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0 그리래매. 상수함수 0 그려. 이 못 그리는 사람 있어? 없잖아. 다 그릴 수 있잖아. 그려. 그 다음 이거 못 그려? 그릴 수 있어요.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뭐 하고 있어요? 뚫고 있죠?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지점이 대충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A라는 지점이 만약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A가 여기였다면 얘를 그렸다가 A 이후 지역에서부터 노랑 색깔을 그리기 시작해주세요. 이 소리인 거예요.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분홍 색깔 그리다가 그 이후 지역에서는 노랑이 그려주세요. 이 소리예요. 근데 이 A부터 신경을 쓰니까 당연히 시작도 못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2개 그리시고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훨씬 맞아요.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본 조건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낼게요. 자, 가본 조건에서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거기다가 밑줄 치고 미분 가능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미분 가능하려면 뭘 만족해야 됩니까? 일단 먼저 그거보다 더 연속. 제가 미분 가능한 함수는 무조건 연속 함수일 때만 정의할 수 있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연속 함수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A가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왜? 여기까지는 빨강이 그렸다가 갑자기 요 노랑이 타고 가야 되니까 불연속 생기죠? 자,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어떤 녀석이어야 돼요? 어떤 녀석이어야 연속이 됩니까? 일단. 그렇지. 여기가 A든지. 그래야 요렇게 그렸다가 노랑이로 타죠. 또는 그렇지. 여기 A 후보인 거야.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겠네. 그치? 첫 번째는 여기가 A라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제 말 이해돼요? 여기가 A였다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됐지? 근데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며. 그럼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미분 됩니까, 이거? 이거 됩니까, 이거? 미분? 이거 돼요? 이거 미분? 안 되잖아요. 얘 때문에 뾰족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래야 둥글잖아. 제 말 이해돼? 그래서 A는 뭐다? 1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A는 1 이렇게까지 결정해 주셔야 돼. 제 말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제가 뭐냐? G라는 친구 있죠? 자, G라는 친구까지 그려오시는 게 숙제고요. 근데 G는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G는 어렵지 않아. 그래서 G 그려보시고 그 다음 나본 조건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를 고민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자, 됐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생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함수가 경계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리는 거 연습할 거거든? 이때 A 때문에 못 그리고 있으면 나 혼낼 거야. 알았죠? 얘 그리고 얘 그린 다음에 A 위치가 어딜까? 그걸 고민하세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게 맞아요? 알았지? 오케이. 자, 끝! 자, 숙제는 요거 다 하는 게 숙제입니다, 이제. 마무리 싹 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극대극소 설명하면서 중요 문제 2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가세요. 얘들아, 오늘 내용부터는 어려워서 복습 안 하면 안 된다. 복습해, 지금. 인사야, 한번 푼 거 갖고 와봐. 응. 어느 난이도까지 풀리냐? 그 쌤이 지금 이거 풀어오라고 하신 건 다 풀었어요. 뭐 전혀 막힘 없었어요?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오케이. 근데 풀이 과정이 응. 좀 더 짧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것만 너는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산량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계산 컨트롤도 되게 능력이거든. 근데 컨트롤 잘해. 계산 컨트롤 되게 잘한 것 같고. 아까 이렇게 푸는 거 봤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야.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런 거 계산 컨트롤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빠르게 세울 수 있는 걸 고민을 해봐. 알았지? 그러면 한 단계 엄청 높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서는 이런 그림까지는 무조건 연습을 하세요. 기출문제 12, 13, 14 이런 번호가 어렵잖아. 근데 어려워도 뭐 답은 못 내도 되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하면 진짜 엄청 점수 나오실 것 같거든요. 푸는 능력은. 이해되지? 그렸어요. 이거 그렸어. 잘했어. 나중에는 이제 저렇게 안 그려도 바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저렇게 그리는 게 맞거든. 그래서 저렇게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그냥 풀이 이거 그 실전 주간 평가에 나왔더라고요. 그치. 이거 너무 딱 중요해. 하나 바꿔가지고 걔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내는 거야. 다 보는 눈은 똑같아. 오케이. 마무리 꼭 해봐. 알았죠? 오케이, 알았어. 기대되는데? 아까 풀이 보고, 정규반대 올라가요. 그래, 그래.